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일드맥스 ETF 투자의 최상의 케이스와 최악의 케이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일드맥스 ETF 투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배당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올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드맥스 ETF 투자의 최상의 케이스를 알아보자면 대표적으로 NVDY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NVDY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로 2023년 5월 상장한 이후 주가는 $20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지급된 배당금과 2024년에 지급된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세후로 $20.89가 나옵니다. 즉 1년 반 정도 만에 원금을 모두 회수한 것입니다. 물론 기초 자산에 투자했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매달 맘 편히 배당금을 받으면서 10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NVDY의 기초 자산인 엔비디아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107% 상승하였으며 정확히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본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30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드맥스 ETF 투자의 최상의 케이스 두 번째로는 FBY 정도가 있습니다. FBY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메타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로 2023년 7월 상장한 이후 주가는 $2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지급된 배당금과 2024년에 지급된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세후로 $10.27가 나옵니다. FBI의 경우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원금의 50%를 회수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알아본 NVDY의 수익률이 워낙 높아서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FBI의 성과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참고로 FBY의 기초 자산인 메타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48% 상승하였으며 정확히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보았더니 메타의 주가는 11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드맥스 ETF 투자의 최상의 케이스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결국 기초 자산의 안정적인 상승입니다. 그리고 기초 자산의 안정적인 상승을 기반으로 한 원금 유지와 고배당 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드맥스 ETF도 결국 기초 자산의 콜옵션을 거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 자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기초 자산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이 기대되는 일드맥스 종목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일드맥스 ETF 투자에 너무 큰 비중을 싣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만약 시작하더라도 빅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부터 공부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알려진 정보들도 많고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총 1위, 2위를 달성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뒤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5년 주가 수익률을 보더라도 각각 214.12%, 133.01%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드맥스 투자의 최악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낸 일드맥스 ETF는 MRNY 정도가 있을 텐데요. MRNY는 바이오테크 기업인 모더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종목으로 해당 차트에 정확히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20 정도에서 거래가 시작되어 현재는 $3.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MRNY의 성과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기초 자산이 그만큼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회사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인 모더나의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61.49%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래도 상장 초기에는 기초 자산인 모더나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기에 배당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4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MRNY의 현재 주가가 $3.6이고 누적 세후 배당금이 $8.3이기에 상장 직후 $20에서 현재는 총 $12가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mRNA의 기초 자산인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수요가 감소한 이후 2023년부터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일 제품에서 사실상 전체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백신 수요가 감소하자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악화되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중간중간 반등이 존재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우하향 추세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mRNA의 주가도 함께 하락하였습니다. 사실 mRNA의 경우 현재 배당률을 보면 200%로 표시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ETF의 배당률은 대부분 최근 12개월 배당 지급 내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가가 높았던 상황에서 지급된 과거 배당금이 현재까지도 반영되면서 전체 배당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때 가장 최근 지급된 배당금으로 계산해 보아도 연간 100%의 배당률이 나오지만 왼쪽의 주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원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총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기초 자산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에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말 큰 손실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여 욕심을 조금 덜어내는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에 표시된 단순 배당률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배당률이 100%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투자했을 때는 원금이 1년 만에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주가 변화와 배당 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드맥스 ETF 투자의 본질은 결국 기초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ETF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이지만 일드맥스 ETF 투자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고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순 배당률만 보고 진입할 것이 아니라 기초 자산의 실적과 향후 사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텐데요. 기초 자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적자 기업인 걸 알고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드맥스 ETF 투자의 최상의 케이스와 최악의 케이스를 알아보고 일드맥스 ETF 투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최근 일드맥스 ETF와 같은 고배당 종목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적은 분들의 경우 여러 투자 실수나 너무나도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일드맥스 ETF도 수많은 투자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접근하여 돈을 크게 잃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